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가르나초가 첼시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로마노에 따르면 가르나초가 첼시와 개인 조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적에는 두 단계가 있잖아요. 개인 합의, 구단 합의, 그 중에 한 단계를 완료한 거고요. 이제 구단 간의 이적료 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가르나초는 7월부터 계속해서 첼시를 원했다고 하고요. 맨유와 이적료 협상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맨유는 가르나초 이적료로 한 5천만 파운드, 우리 돈 934억 정도를 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첼시는 한 4천만 파운드 언저리, 그러니까 한 748억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팀 간의 이적료 견해차가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나고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협상, 그리고 뭐 옵션을 넣을 건지 뺄 건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팀별로 입장이 있거든요. 맨유 입장에서는 나 주급 낮아서 안 팔아도 괜찮아. 가르나초 주급 5만 파운드고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한 9,3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돼. 이런 카드로 이제 첼시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첼시는 야, 너네 가르나초 전력의 자원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르나초가 아모림과의 갈등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훈련장에서 제외되고 이런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알 정도면 당연히 첼시 보드진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력 외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할 때는 조금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또 첼시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 팀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고요. 조금 더 아쉬운 쪽이 양보를 좀 하겠죠. 그렇다면 가르나초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왜일까요? 가르나초 사실 맨유에 있을 때는 좀 아쉽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워낙 빅찬 스미스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밈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가르나초는 엄청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냉정하게 시장 가치가 올라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이가 깡패죠. 04년생 21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1군에서 100경기 이상 소화했습니다. 이 100경기 안에는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같은 수준 높은 유럽 대항전이 포함되어 있고요. 프리미어 리그, FA컵 등 잉글랜드의 수준 높은 팀들과 경기를 했던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1군 100경기, 상대적으로 100경기의 가치, 경험의 가치가 저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아직 21살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빅클럽들에게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가능한 윙어거든요. 그래서 팀의 상황에 따라서 멀티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가진 성장 가능성,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5년 계약하고 끝나도 26입니다. 거기서 다시 판다고 가정을 하면 웬만한 가격 이상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합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순전히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 2시즌 연속 10골씩 넣었어요. 리그만 따진 건 아니고 모든 대회를 합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윙어라는 포지션, 04년생이라는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완전 헐값에 넘길 선수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르나초의 큰 단점, 가르나초는 저는 기회는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위치 선정도 괜찮고요. 활발하게 뛰는 것도 괜찮고요. 스피드도 준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찬스를 꽤나 많이 맞이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의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나초 지난 시즌에 볼 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공격 장면에서 분명히 저 움직임은 진짜 너무 좋았다. 저기까지 공 끌고 가는 거 너무 잘했다. 싶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움직임을 가져갔던 선수가 또 이건 못 넣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했지만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클럽 입장에서는 그 못했다는 부분을 자기들이
고쳐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고 데려가는 거겠죠. 가르나초 그래 움직임 좋아. 그러면 이제 골 결정력 같은 부분만 좀 해소를 시켜주면, 내지는 뭐 완전히 고치진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골 많이 넣지 않겠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나이 때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르나초 스타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적으로도 마케팅 측면에서 큰 도움을 가져다 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절대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가르나초가 영입된다고 했을 때 첼시 윙어 뎁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첼시가 지금 있는 왼쪽 윙어로 따졌을 때는 기튼스, 조지,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일단 주전급 없이 너무 어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튼스가 04년생 21살이고요. 조지가 06년생 19살입니다. 그런데 딱 이 두 명으로 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죠. 기튼스는 어리고 이번에 도르트문트에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쓰일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빵 터졌을 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있는 영입이고요. 조지 지난 시즌 나와서 간간히 터트려주긴 했지만 풀시즌을 뛰어본 적도 없고 냉정하게 1군 무대에서 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도 왼쪽 윙어 여기 좀 고민이 생기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르나초는 사실 이 두 선수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많잖아요.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르나초의 경험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왼쪽 윙어가 주앙 페드루, 페드로 네투 이런 선수들 가능하긴 하지만 주앙 페드루는 스트라이커, 페드로 네투는 오른쪽 윙어처럼 약간 본업이 있고 왼쪽 윙어는 부업처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르나초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오른쪽 윙어에 페드로 네투, 에스테방 윌리안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사실 네투가 첼시 오기 전까지는 부상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뭐 네투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에스테방이 첼시에서 잘 적응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 윙어 가르나초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챔스까지 나가는 팀은 가장 이상적인 게 더블 스쿼드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양쪽 다 되는 선수 한 명 더 있으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나초가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너무 비싸게 사오면 이 가격에 가르나초를, 하지만 뭐 적당하게 사오면 첼시 입장에서도 완전 최악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르나초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은 리바이 코릴입니다. 사실 첼시가 가르나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뉴스인데요. 코릴이 화요일에 훈련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큰 부상을 당했고요. 그 부상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라고 합니다. 십자인대는 6개월에서 9개월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십자인대 부상 당하고 재활하고 오더라도 사실 강도 높은 그런 리그에서 뛰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25-26 시즌은 첼시가 코릴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렐 하토를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하토를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데려온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쿠크레아의 백업 내지는 왼쪽 센터백 백업 번갈아 가면서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릴이 큰 부상 당하면서 센터백의 필요성이 갑작스럽게 증가해버린 첼시입니다. 그리고 이 코릴이라는 선수가 뭐 초반에는 부침이 많았지만 점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왼쪽 센터백은 거의 붙박이처럼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이 코릴 개인 선수 커리어에서도 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첼시 센터백 뎁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왼쪽 센터백 말씀드려보면 바디아실, 요레라토, 베이가입니다. 사실 왼쪽이 아니라 왼발만 제가 모아놓긴 했는데요. 바디아실은 일단 9월까지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장 시즌에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요레라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 센터백, 왼쪽 풀백, 서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센터백 자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가라는 자원은 원래는 이제 첼시가 완벽하게 매물로 구분을 지어놓은 자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또 베이가를 잡을 수도 있나? 베이가를 1년 써볼 수도 있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센터백은 찰로바, 토신, 포파나, 디사시, 아첸퐁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찰로바, 토신은 일단 빼고요. 웨슬리 포파나 이 선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번 시즌은 좀 부상 줄이면서 힘을 좀 내줘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사시는 매물일 것 같고요. 아첸퐁이라는 선수는 아직까지는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체크해 봤을 때는 첼시의 주전 센터백 라인은 찰로바와 토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적어놓은 것만 해도 첼시가 8명의 센터백이 있고 거기다가 코렐까지 하면 9명인데요. 이렇게 9명 중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2명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또 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첼시가 지금 매각도 잘하고 있고 클럽 월드컵에서 수익도 얻었기 때문에 센터백의 영입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시즌만 코릴의 공백을 메우자 하면은 임대로 어떤 선수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코릴 없을 때 땡기는 김에 아예 그냥 영입을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 시즌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큰 난관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초반의 위기를 첼시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또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레스카의 역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알나스르로 향할 것 같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 바르셀로나와 계약 해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알나스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알나스르에서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바르셀로나는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요? FA가 아닌 선수였는데 FA로 바꾸면서 이렇게 이적료 안 받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니고랑 재계약 맺을 때 삽입했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이니고와 재계약할 때 그때 이제 사우디 오퍼가 왔었나 봐요. 그 오퍼는 일단 거절하고 다음에 이제 사우디 오퍼가 오면 보내주겠다라는 식의 조항을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발동됐고 바르셀로나는 그 조항을 지킨 거죠.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니고 본인이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니고가 이제 이적을 결심하면서 본인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라는 팀, 세계 최고를 노리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50경기 이상 소화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정도를 소화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그리고 1991년생 34살이라서 뭐 이런 결정이 그렇게 이상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이니고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떠나는 건 아쉽겠지만 충분히 예상 바운더리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 많은 업적에 이 이니고라는 선수가 큰 기여를 했죠. 특히나 한지 플릭의 오프사이드 트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쿠바르시라는 07년생 어린 센터백 데리고 수비라인 전체 컨트롤하면서 특유의 왼발 빌드업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포백 수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센터백은 누가 봐야 될까요? 현재 바르셀로나의 센터백은 4명입니다. 쿠바르시, 에릭 가르시아, 크리스텐센, 아라우오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백의 내부 상황을 또 보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사실 크리스텐센은 지난 시즌은 부상으로 거의 경기를 못 뛰다시피 했고요. 이 선수는 부상 리스크 항상 생각해 둬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에릭 가르시아. 사실 온전한 센터백으로 분류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쿤데의 오른쪽 풀백 서브로 또 뛰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엑토포르트라는 오른쪽 풀백 서브가 있긴 하지만 에릭 가르시아와 스타일이 좀 다르고 쿤데랑 조금 더 비슷한 유형은 에릭 가르시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4명의 센터백 뎁스로 다음 시즌 챔스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럼
아니 이니고 나갔는데 영입 추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지금 추가 영입은 어려운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방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 제라르 마르틴이라는 발데의 왼쪽 풀백 서브가 있죠. 그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돌려보는 겁니다. 제라르 마르틴이 뭐 프리시즌에서도 왼쪽 센터백 보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워낙 왼발잡이가 없다 보니까 제라르 마르틴이 그런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 이 유스에 토렌츠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왼쪽 풀백. 그 선수가 또 올라와서 발데의 백업 역할을 잘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바르셀로나 유스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지만 또 지금 유스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 엄청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영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영입뿐만 아니라 선수가 나가도 선수 등록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또 이번 시즌 위기를 안고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시즌을 또 살려줄 영웅이 출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